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앞으로 여야 대선전도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앞섰는데 네. 당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네. 윤 후보가 이기면서 지금 윤 후보가 6%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좀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당심이 민심을 이겼다라는 네. 것은 누구나 나오는 예. 얘기고 하는 바인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한 당심이 역시 강한 민심을 이겼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민심 여론조사 보면 최근 들어 홍준표 후보가 한 5% 정도 앞설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네. 지금 소수점 떼고 11%나 예. 예상보다 당초에서 2배 가까이 홍준표 후보가 압승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홍풍이 세게 분 거죠, 상당히. 그렇군요. 예. 그런데 당심을 보면 최근 들어 여론조사에서 한 10% 내지 15% 포인트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무려 23% 포인트 예. 이상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당심, 당의 지지 기반, 당 조직력이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추가 입당자들 내에도 윤석열 쪽 당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 네. 후보는 바람이 조직을 이길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직이 이게 너무나 컸던 거죠. 너무 컸군요. 예, 조직이 큰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 정도로까지 클지는 몰랐죠. 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결국 그 거대한 조직 몰이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네.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전략적으로 당심을 잡으려는 전략을 많이 세웠는데 그게 먹혔다라고 하는 분석이신 건데 네. 일단 이력을 보면 정치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예.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이 됐다는 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개인의 리더십 역량이라기보다는 예. 윤석열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어떤 바람, 특히 보수 야당들의 어떤 바람, 한마디로 반문 정서, 반문재인 정서가 엄청나게 거셌다라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 보수 야당, 예. 강성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똘똘 뭉쳐서 바로 윤석열 현상이나 다름없는 오늘의 압승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도 여론을 볼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의원이 적합도에서는 더 앞섰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당심도 민심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책임 당원들이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더 적합한 후보로 윤석열을 찍은 거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개인에 대한 관심이나 2030의 강렬한 홍준표 지지와는 상관없이 예. 묻지마 반문 정서는 곧 묻지마 윤석열 지지. 반문 정서의 상징을 윤석열로 보고 홍준표보다는 반문 정서로 윤석열이 더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그 반문 정서는 지난번 한 1년 길면 2년 가까이 형성이 됐거든요. 예. 말하자면 조국 사태, 추윤 갈등을 겪으면서 상당히 중도층 심지어 그리고 보수층이 야 윤석열만이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뭡니까 대항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그 마음이 결국 오늘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네.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에게 많이 갔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윤석열 후보가 좀 끌어와야 되는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최대 관건이죠. 이른바 이제 당내 홍준표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한번 네.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 전만 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5% 안팎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서 네.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홍준표 누가 이기느냐 까봐야 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엄청난 상승세를 탔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졌는데
저 상승세를 탔던 그러나 결국에는 분루를 감췄던 홍준표와 주위에 있는 지지층들, 열성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가장 중요한 윤석열 후보의 제 1차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경선 때도 봤지만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원팀이 어렵잖아요. 예. 지금도 갈등이 남아 있고요. 예. 국민의힘은 원팀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국민의힘도요. 물리적인 원팀은 가능한데 네. 화학적 원팀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씀은 뭐냐면 홍준표는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네. 참여를 하더라도 예. 그 밑에 있는 지지자들이 아, 길게는 한 6개월 가까이 맹렬히 지지했고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치열하게 다퉜던 그런 홍준표의 맹렬한 지지층들도 고스란히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당선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쉽지가 않죠, 여야가.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윤석열 리더십, 윤석열의 친화력 뭐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시험대라고 봅니다. 예. 네네. 뭐 어찌됐든 이제 주요 정당 후보 결정이 다 됐거든요. 이제 네. 4강으로 일단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네. 당분간 윤석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나타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이재명보다는 좀 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오랜 동안 1위를 달렸었고 누구나 네. 예측했기 때문에 예.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오지를 않았었고요.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게이트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컨벤션 효과가 묻혔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다 극적으로 또 승리를 거뒀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최근에 터진 큰 악재는 없기 때문에 네. 뭐 컨벤션 효과는 거둘 거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요즘 경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네.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크게 감동적인 이벤트 효과를 얻는 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네. 후보나.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당장이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렇게 여론조사가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월요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있을 건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일단 홍준표 후보 등 이제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이 다 빠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예. 4강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될 텐데 예. 그렇다면 그때는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돼 있을까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몇 개월 동안 뭐 댓글도 툭 보거든 밑바닥 민심 이른바. 네. 그러면 뭔가 바꾸자. 그리고 뭐 홍준표를 지지했던 20, 30, 40 세대들이 아마 오늘 내일 밤 뭐 2, 3일 사이에 심각한 고민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심각한 그래서, 고민에 빠질 어떻게 것이다. 할 것인지 밤샘하면서 정말 제가 주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 2030들이 MZ 아. 젊은 청년들이 예. 야 그래도 우리가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다. 뭐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을 밀어주자라는 쪽으로 정리가 될지 죽어도 못 믿겠다, 못 밀겠다 예. 라면서 잠적거나 포기하거나 등을 돌릴지 아. 네. 이거는 사실 홍준표의 메시지, 네. 행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암암리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예, 그래서 예. 앞으로 2, 3일 후 정도가 상당히 진짜 순수한 화학적 원팀이 네. 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고비고 아마 밤잠을 설치는 20, 30대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네. 오늘 내일 사이로. 네. 뭐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되면 예. 진보 대 보수의 결집이 강화되면서 예. 거대 양당으로 상당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네. 거대 양강 구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양강 구도 형성이 됐거든요. 예. 보수 양쪽으로 30 갖고 뭐 진보 30을 갖기 때문에 별 상관없는데 가운데 남아 있는 그 중도들이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중도가 30대. 최대 50%까지 50%까지 있다. 이렇게 예, 저는 이야기해 40%, 오셨었는데. 40%, 40% 334, 네. 40이라고 그랬는데 40% 중에 그동안에 상당히 10%, 15% 정도 홍준표로 갔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관망했던 30%의 또 중도들이 어디로 갈지가 이제 마지막 관건인데 이제는 이제 또 본선에 가면 또 TV 토론 네. 두 후보 유력 후보의 TV 토론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저는 이제 가을 찬바람
불고 그때 네. 부산하게 움직이고 이제 첫눈이 내리면 그때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첫눈이 내리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최근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었죠. 자, 관련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가면서 아니 이게 저 닭발 살입니까? 아니면 돼지고기 저 껍데기인가요? 20대요. 물티슈 좀 주세요. 물티슈. 윤석열! 윤석열! 더 뒤로 가가. 맛있습니까? 맛있대요. 아이고야. 맛있어요. 물 좀 드세요, 물. 빨리 맛있대. 아니, 그냥 물. 내 카메라 뒤로 빼줘야지.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 보면 예. 시장을 자주 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뭐 정당의 대선 후보들도 시장을 잘 가잖아요. 예. 저 시장 가고 사람들 만나고 저 영상에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투표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30년 전부터 예. 네. 모든 여야 후보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시장은. 아마도 대구, 광주, 뭐 부산 가면 각각 대표적인 시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아마 정말 부지런히 갈 겁니다. 여야 후보들이. 네, 그래서 그러나 그게 큰 표심 영향이 없네. 다만 저런 모습을 그리고 힘들고 고통받는 서민들과 가까이 지내는 네.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좀 사람들이 마음이 좀 훈훈해진다. 아, 라는 점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코스죠. 네, 예, 뭐 예. 지금도 도너츠, 어묵, 김밥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잘 먹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예. 게 약간의 높은 벽을 없애주는 느낌을 주는 영향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요즘 또 TV2는 먹방 네. 또 프로도 유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예, 좀 서민적인 모습, 친근한 모습. 네. 그리고 시장이 특징이 전파력이 빠릅니다. 네. 시장 상인하는 분들이 네. 이제 손님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가게에 왔었다, 우리 가게. 그리고 가서 큰 효과는 없지만 안 오면 효과가 있습니다. 나쁜 효과. 누구는 우리 시장도 오지도 않고 말이다. 그렇군요. 도시마다. 네, 예.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아예 안 오면 나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 후보가 간 곳은 일단 가야 되겠네요. 가야 됩니다, 당연히. 예, 네. 시장. 아, 예, 근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예.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의 명소, 네. 알려진 또 서민들이 자주 다니는데 그런 데를 가면 훨씬 더 효과가 크죠. 네. 네.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무등산에 사람들이 많은 어귀를 간다든지 네. 대구 같은 경우는 팔공산 같은 데는 모든 이제 시민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까지 가주면은 훨씬 더 민심 효과가 큰데 하도 시장들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중도 그리고 진보 보수
그러니까 3대 3대 4 그러니까는 중도를 한 40 무당층 이렇게 보셨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 무당층이나 중도 분들은 예. 언제쯤 마음을 정합니까? 무당층이 자꾸 훈련을 받으면 중도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무당층과 중도층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막판에 투표를 합니다. 아주 늦게. 막판에 지지할 후보를 결심한다고요? 예, 아주 늦게, 최대한 늦게. 최대한. 왜냐하면요, 예.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입에 내는 그럴듯한 정책이 본인들한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정말 우리들 먹는 민생, 네. 부동산이라든지 영세민 대책이라든지 혹은 우리 아들, 딸들 일자리 누가 더 잘하는지 말하자면 내 생활, 내 삶에 누가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네.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가 투표장에 꾹 누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중도층, 무서운 중도층이 생각할수록 예, 막판까지 정말 안개 속이 될 것 같은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예, 경선 표심하고 네. 또 본선 마지막 중도층 표심은 또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되면서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다시 등판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다시 킹메이커 하겠습니까? 예, 등판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방송에 이제 부지런히 나와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또 후보가 오늘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너무 최근 들어서 부쩍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김종인, 그리고 김종인을 당으로 꼭 모셔와야 된다는 이준석 대표. 그래서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3트리오의 대선 네. 컨트롤 타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뭘 했을까요?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 이재명 후보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부사님의 센스이 다르다. 잘생겼다. 이지사님을 지지하고 이지사님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때요? 아, 예,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수 씨는 대통령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통령 친구가 되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대구 지역에 계시니까 또 지방의 어려움을 동시에 또 더 겪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그렇죠, 예전에. 네, 많이 퇴락했죠. 명수 씨는 대통령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제가 친구는 해줄 수가 있는데 대통령 친구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친구.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나 기도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 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저렇게 찾아서 또 경북대학교를 방문하고 대학생들을 만나는 모습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 가는 곳, 예. 또 만나는 사람을 보면 선거 전략, 치밀한 선거 전략을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자, 이재명 후보의 선택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짧은 순간 화면을 봤지만은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조금 압니다만은 그 순간순간 짧게 사람들하고 정감 나누고 네. 가까워지는 아, 이런 대중 친화력은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마냥 금방 친해지는 것 네. 이런 게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판에 대선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영남과 호남이 뭉친서 지지하는 무조건 이긴다 이런 이제 방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엄청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고향이 지금 대구 경북인데 지지율이 그 생각보다 높지를 않아요. 홍준표가 밀리고 윤석열 후보에도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국힘당 경선안을 딱 그날을 어떻게 보면 택해서 대구에 가서 저렇게 젊은이들하고 올리는 모습이 참 그 심리 전략, 정치 심리 득표 전략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젊은 애들하고 저렇게 같이 마주 앉아서 말이죠. 네. 대화 나누고 애로사항 들어주고 뭐 대통령 뭐 친구 이야기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감성 홍보 전략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새삼 듭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그런데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도 박스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 오랜 동안 박스에 갇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그래서 넓고 아름다운 화려한 아파트 안에서 갇혀서 계속 뱅뱅 온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그 아파트 밖으로 뛰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리벽을 깨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저는 이미 큰 효과가 없고 이미 결집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빙빙 돌면서 그 두 사람을 관찰하고 검증하고 있는 중도층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두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상당히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이제 자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리한데 결국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제 저는 TV 토론이라고 봅니다. TV 토론. MZ 세대, 대구의 MZ 세대, 호남의 MZ 세대, 부산의 MZ 세대, 2030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TV 토론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민생의 공약을 내놓을 것이냐를 보고 기다리다가 마지막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찬바람 불고 눈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움직이겠어. 막판에 도장을 꾹꾹 찌를 겁니다. 중도층은.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두 후보 대장동 의혹도 있고 고발사주 의혹도 있고 이 두 가지 의혹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고요. 이런 양대 검찰 공수처 수사는 역시 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별로 안 미친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중도층이 도덕성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정파를 크게 중요시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민생 정책을 누가 더 유리하냐를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후보와 똑같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재명의 윤석열 후보는 도덕적인 혹은 게이트나 뭐 여러 가지 고발 사주권 때문에 얻는 타격이 적죠. 두 후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쪽으로 중도층의 마음이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중도를 확 잡아 끌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가는 거죠. 안 가면 가기도 아직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계속 마지막까지 빙빙 맴돌고 있다가 그나마 세 사람 중에 네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낫다 하면 그때야 아주 뒤늦게야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중도의 속성입니다. 이번 대선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한 곳에 YTN 취재진 계속 나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기념관에 김대근 앵커가 나가 있는데 현장 소식을 좀 들어보죠. 네, 김대근 앵커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백범 김구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부 이경국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윤 전 총장이 당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했더니 47% 넘는 득표율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85% 득표율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종 합산 34만 7천여 표, 47.85% 득표율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41.5%로 2위 기록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에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윤 후보는 2번 기호가 적힌 국민의힘 점퍼를 받아 입고 네. 다른 후보들과 손을 들면서 환호에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진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도 궁금한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로 기록될 거라며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는데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구도도 더 본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경선 승리는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위선과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매우 두렵고 또 뼈아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도 40%를 넘는 득표를 얻었거든요. 예. 하지만 2위로 최종 후보는 되지 못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발표될 때는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보다 10%포인트 정도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 총 득표율 41.5% 기록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는 48.21%를 얻었는데 이 수치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 홍준표 의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SNS에 만약 자신이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경선을 흥행시킨 여기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며 이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을 썼다가 또 지우기도 했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에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 관심을 끌어준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었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홍준표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앞으로 선대위에 참여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윤석열 후보가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홍준표 의원을 가장 먼저 안더라고요. 네. 예, 이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홍준표 의원과 원팀을 어떻게 꾸릴 건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거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일단 윤 후보는 조속한 시일 안에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는지 듣고 또 자신이 어떤 역할을 부탁할지 얘기해보겠다고 말해서 앞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지에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부인과 장모 관련 수사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 나왔죠? 네, 일단 짧고 강경한 답변이었습니다.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이런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계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씨 관련 발언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어진 개사과 논란도 있었는데 호남 민심을 돌아서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광주 방문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계획을 밝혔죠? 네, 시점을 두고 발표 전에 가냐 후에 가냐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 광주 방문과 관련해서 당 관계자들과 1박 2일 정도로 방문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광주를 방문해서 그동안 논란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안 대표도 자신의 어떤 대선 출마 명분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께 보여줄 게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큰 틀에서의 야권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능할 거라며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거듭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윤 후보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앞서 대선 본선으로 뛰어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어떤 대결을 벌일지 주목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대근 앵커, 이경국 기자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진 원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내년 대선 승패를 변수 중에 하나가 TV 토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두 후보가 또 중도층 확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호감대가 좀 낮고 적고 네. 그리고 중대층의 표를 감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안철수 네. 후보가 지금의 지지율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예, 있다. 지지율과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예. 거기다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의 표를 가져오느냐 혹은 누구에게 어느 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결정적인 판도가 갈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안철수 변수 정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큰 틀에서는 야권 통합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단일화나 혹은 아니면 저는 이제 세력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네. 아마 안철수 끌어안기 예. 경쟁이 아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